페이지 28페이지 사화의 시기 보겠습니다. 사화의 시기는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를 주로 사화의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갑기열 이렇게 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중종 때 기묘사화, 그죠? 조광조를 제거한 것이죠. 기묘사화. 을사사화는 소윤이 대윤인 유님을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시기 사화의 시기인데, 이런 사화를 겪으면서 살인들이 많이 그죠? 피해를 봤죠. 자, 그럼 연산군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인데, 이 무오사화는 어떻게 일어났냐? 자, 김일손이 김종직이 지은 그죠? 조의제문을 이 사초에 싣습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이게 발달이 되었죠. 그죠? 앞에 수양대군 있지 않습니까? 이 수양이 누굽니까? 세조죠, 세조. 수양이 누구를 단종을 그죠? 단종의 그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의제문, 그죠? 황후가 의제를 충인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초에 실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너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일손 등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김종직의 영남산이죠.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국돈, 유자광 등의 훈구 세력이 김종직의 영남 살인 세력인 김일손 등을 제거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김일손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은 폭군이죠, 폭군이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업문청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하고, 그죠? 그래서 여론정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론정치 폐지해버리죠. 상소 등 이런 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상소 필요 없어, 들고 가,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신하들은 목에다가 신은패를 걸어두고 말을 잘못하면은 그 혀가 도끼가 된다, 뭐 이러면서, 그죠? 잘린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은패를 걸어주면서 항상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를 일어나는데, 연산군 때 또 배비윤씨 사건 때문입니다. 배윤씨가 연산군의 어머니인데, 이거, 그죠? 성종의 마누라죠. 그래서 성종의 마누라가 이제 배비가 됩니다. 그죠? 배비가 되면서 이제 또 사약을 받는데, 이러한 사실을 궁정파가 알리죠. 궁정파가 연산군한테, 자, 너것만 이렇게 죽었다. 너 괜찮냐? 요놈들이 작당을 해서 같이 죽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연산군이 정부 세력을 숙청하죠.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훈구 세력도 있지만 살림 세력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정부 세력을 궁중 세력이 이제 제거를 하는 사건이 갑자사화, 배비윤 씨에 관한 사건을 덜먹이면서, 그죠?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명에도 이제 부관 참시를 하죠. 관명이 이때 죽었는데 관을 열어서 부관 참시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연산군이 또 자기 큰엄마와 뭐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가지고 인수대비입니까? 그죠? 연산군의 할머니, 그죠? 인수대비의, 그죠? 인수대비가 성종의 어머니입니다.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니까, 그죠? 배비윤 씨하고, 배비윤 씨를 낳은 사람, 배비윤 씨가 성종의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산군이, 인수대비가 자기 조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큰엄마와 연산군이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인수대비가, 그죠? 자기 이제 며느리를 이제 자결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왕이 지금 엉망이 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씨 부인이 이제 자결을 하죠. 이 박씨 부인이 박원종의 누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박원종이 연산군에게 이를 가죠. 너 때문에 우리 이제 네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원종과 성희안 등이, 그죠? 이제 반정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패하고 중종을 올리죠. 이 중종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훈적 세력들이 이제 중종을, 그죠? 중종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반정 공신들이 다 정권을 쥐고 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조광조라는 사람을 중종이 주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의 왕권을 나와 같이 정책할 수 있겠구나. 그 조광조로부터 이제 도움을 얻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혈량과를 통해 가지고, 그죠?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등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정 공신 중에 공이 없는 사람들에는 위훈 삭제를 하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조광조가 훈구 세력들한테 아주 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묘사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그죠? 기묘사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도 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주초위왕이라고 꿀을 발라가지고 벌레가 여기에만 갉아먹게 합니다.
주초유야. 그러니까 이 주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거든요. 파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광조를 제거하는 것이죠. 자, 조광조가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광조, 준종 때는 조광조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조광조가 실시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보겠습니다. 소학과 주제가래를 보급했죠. 그죠? 소학과 주제가래를 중시했습니다. 살림이니까.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광조는 살림입니다. 향약 보급운동을 했죠. 그래서 조광종 이후에 조광조가 향약 보급을 한 이후에 그죠? 이제 향약이 쭉 이희와 이황의 노력에 의해서 향약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때 여씨 향약을 한글로 간행했다고 합니다. 그죠? 조광조는 여씨 향약을 한글로 간행했다. 향약 보급운동. 그리고 대공수미법을 주장하죠. 박납의 폐단 때문에 대공수미법, 공납 대신 쌀을 걷자이라는 대공수미법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향소 폐지도 주장하죠. 유향소가 이때는 이미 향촌 자치적인 어떤 성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잃고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이제 자수와 별감을 임명하니까 그렇게 이제 향촌 자치 살인 그죠? 양반들로 인한 그 향촌 자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향소를 폐지하고 사마소를 설치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마소. 생원과 진사의 모임인 사마소를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학군주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왕이 성리학을 닦아서 마음을 바르게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성학군주론을 주장하면서 왕을 성리학을 공부해서 성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학문적으로 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중종이 참 힘들었답니다. 네? 맨날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연을 맨날 가르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듣기 좋은 콧노래도 뭐 하루 이틀이라고 한두 번이라고 이걸 갖다가 매일 듣습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걸 들어야 되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도학 정치죠. 내나 같은 것이죠. 성학군주론 도학으로서 성리학으로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유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조광조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비석이랍니다. 유업이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제 조광조는 이제 제거당하면서 절명시를 하나 남기죠. 내가 임금을 사랑하기를 부모를 사랑하다 됐고 뭐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애군 뭐 이랬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나오면은 이때 당시 기묘사화로 실각한 조광조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하죠. 소격서를 폐지하고 성과도 폐지해버립니다. 예. 그죠? 성과 자체를 이제 도첩제는 성종 때부터 도첩제도 폐지하죠. 성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다가 아예 뭡니까? 조광조는 성과 자체가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아예 법제상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연제도 강화했죠. 맨날 왕한테 공부를 시켰다고 했죠. 경연제도 강화하고. 역시 이 공납의 폐단으로 대공수미법, 그죠? 공납의 폐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공수미법, 그죠? 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실시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훈구 세력의 대농장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토지 소유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균전론과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죠? 균전론과 한전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광조를 제거하는 것이죠. 조광조는 또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의견이 공론이다. 이건 공론이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표방하고 공론이니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제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은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송순이 면앙정을 짓죠. 그래서 면앙정가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봉이 안향의 백운동 서원에 배양을 오죠. 안양을 모시는 백운동 서원을 설립을 하죠. 여기까지가 기묘사화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이 병가다 1년 만에 죽죠. 인종이. 그래서 인종의 외척 세력이 대윤입니다. 유님이죠. 유님이 대윤이고. 그러면서 이제 명종이 등극을 하는데 문정왕후가 명종의 엄마죠. 네. 그래서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때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이제 이러한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소윤이라는 윤원형이라고 있습니다. 소윤의 세력이. 그죠? 문정왕후의 오라비 동생일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윤원형이 윤임을 제거하죠. 대윤 세력을 제거합니다. 요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이때도 역시 살림 세력이 대거 피를 보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명종을 올리고 수령청정을 하죠.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서 대윤의 남은 잔당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과를 실시하죠. 성과. 문정왕후 때 성과를 좀 실시합니다. 이때 이제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은 보우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사람의 건의로, 그죠? 선거를 참 실시를 하죠. 그러다가 곧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방역 지도가 이때 나옵니다. 그죠? 이때 만들어집니다. 조선 방역 지도가. 만주와 대마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어떤 영토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지도죠. 조선 방역 지도. 잘 알아둡니다. 그리고 직전법도 폐지가 되죠. 직전법이 폐지가 되고 녹봉제로 됩니다. 그죠? 녹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직전법이 폐지되고 녹봉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관료들은 녹봉만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구황차료, 기근을 대비하라고,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황차료를 또 어떻게 간행을 합니다. 자, 이 명종이 죽자 조식이라는 우리 조식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남사림의 거두죠. 있죠. 영남사림인데 영남사림 쪽에서도 예, 진주라든지 그죠? 의령이라든지 그리고 하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쪽에 그죠? 그래서 이제 거둡니다. 성리학의 거두죠. 실천을 되게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이 공부만 해가 안 된다. 학자가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 위주의 성리학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식계 문화에서 의병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 공납 때문에 그죠? 방납을 하죠. 공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납부를 방해합니다. 대납하다가 그죠? 방납을 합니다. 공납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납 때문에 농민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누가 하냐? 이 서리들이 이 지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서리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방납의 배단을 지적하죠. 그리고 명종이 죽자 삼동의 배옷을 입고 뭐 변리도 째한 엮음만 슬퍼한다. 이런 노래를 그런 시조를 또 쓰시죠. 이 국어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조식. 자, 그 다음에 주세붕이 안양의 백운동 서원이 이황 때 소수서원으로서 사익을 받습니다. 그죠? 현판을 받죠. 그래서 소수서원이 되고. 이거는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그죠? 소수서원. 선조 때 잠깐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선조 때부터 이제 북랑이 형성이 되죠. 북랑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여기 이제 훈구와 사림이 이제 대립하다가 이제 명종 사후로는 전부 사림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훈구설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림만 남는 거죠. 사림이 권력을 독점하죠.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를 합니다. 예안 향약은 이황, 해주 향약은 이이라고 했습니다. 예황입니다요. 예황입니다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자, 북랑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보니까 이조 전랑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조 전랑직은 그죠?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죠. 정랑과 좌랑으로, 정랑은 5품, 좌랑은 6품인데 이들이 3사 당화간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3사가 뭡니까? 그죠? 간쟁, 봉박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언론기관입니다. 그죠? 청요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두고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북랑이 형성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조 전랑직에서 보면은 이조 전랑이 가지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낭청권하고 자례권하고 통청권이 있었는데 이 낭청권은 추천권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이게 선조 때 폐지돼요.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선조 때가 폐지가 되고 그죠? 자례권하고 통청권만 이제 줬습니다. 자례권은 자천권이라고 하는데 자기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청권은 3사 당화간 이하의 임명권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영조 때 되면 폐지가 됩니다. 자, 요까지 보았고, 자, 그 밑에 이제 조선시대 대외관계 중에서 이 그 외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조선시대 관계 중에서 조선과 외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외, 그죠? 외놈들이 천국계 놈들이에요. 요즘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죠? 자, 조선과 외, 그죠? 조선 써주겠습니다. 자, 조선과 외의 관계입니다. 쭉 세종대 이해로, 그죠? 이렇게 쭉 통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새끼들이 삼포회란을 일으킵니다. 그죠? 삼포회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비변사가 설치가 되죠. 비변사는 이제 삼포회란을 설치가 되는데, 임시 변방을, 막고자 합니다. 변방의 수비를 막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구성된 기구입니다. 임시기구입니다. 지변사 대상으로 구성이 되었죠. 자, 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재상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구와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삼포회란으로 비변사가 설치된 거. 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포회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삼포를 계속 놔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삼포 폐쇄했습니다. 폐쇄했는데 또 구걸합니다. 우리가 통결을 해주세요. 이러니까 또 임신약조를 맺어줍니다. 임신약조를 맺어줍니다. 맺고서 25척, 세견선 25척에 세삼일도 100석. 그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굶어 죽습니다. 에이 굶어 죽어야 외변을 일으키자. 사량진 외변이 일어납니다. 사량진 외변. 중종 때죠. 그리고 그죠?
사량진 외변이 일어나죠. 사량진 외변하니까 또 외와 통교를 끊겠죠.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합니다. 정미라는 애를 보냅니다. 야, 약조를 받아와. 그래서 정미약조. 그게 아니고 정미약조 맺어줍니다. 정미약조는 내나 임신약조하고 같습니다. 그죠? 백석 이하로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척에 백석, 제3위도 백석 이렇게 하는데 세부 세칙들이 좀 있습니다. 정미약조는. 자, 가덕도 서쪽에 도착하는 자는 적외로 간주하겠다. 이런 게 있죠. 너 이제 외놈이라도 적인 외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체포해서 조사를 하거나 어떻게 물고를 내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견선의 성형하고 벌칙 규정까지 둡니다. 그죠? 이게 전투선인지 세견선인지 알 수가 없다. 세견선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와라. 그죠?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걸 어길 때 벌칙 규정까지 상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이게 정미약조입니다. 그죠? 임신약조나 정미약조나 같습니다. 그죠? 25척의 백서. 그러다 보니까 또 외놈들이 또 을묘외변을 일으킵니다. 을묘외변. 을묘. 왜구가 배를 70척으로 가지고 와서 전라지역을 침략해서 전라도를 막, 그죠? 노락질을 합니다. 그 70척이나 되니까 많은 왜구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엔 진관체제였다가 이제 재성방략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죠.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는 니탄계의 난으로 완전히 이제 재성방략체제로 변화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재성방략체제, 도단이 재성방략체제를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단이 방어수단이죠. 비변사를 강화하죠. 비변사를 강화하고 상설기구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국방을 다루도록 하죠. 을묘외변 이후로부터 이제 독자적 관청이 됩니다. 비변사는. 그리고 관원이 거기 파견되죠. 공조 판서를 제외합니다. 공조 판서 들어가잖아요.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가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요 16세기 요 사이에 있었던 이제 일반적인 사실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문화적 내용이죠. 폐관 잡기 고사 차료 등이 어수권에 의해서 그죠? 간행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곡물 대신 죄송합니다. 곡물을 현물 대신에 쌀로 거두는 수령도 출연합니다. 그죠? 대공수미법. 그러니까 그죠? 쌀로 대신 거두자 이런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사과 바치겠다 이런 거. 그죠? 예. 곡물 현물이 없는데 어쩌겠냐 이런 것이죠. 곡물을 현물 대신 현물을 거두는 대신에 뭘로 쌀로 거둡니다. 그죠? 쌀로 거두는 수령이 출연했다. 그리고 보부상이 장시에서 뭡니까? 농산물, 수공업 이런 제품 등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군역이 대립제가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반군 수포 현상이 두드러지죠. 포를 거두고 군을 그죠? 면제해 주는 것이죠.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군juk 수포제로 합법화시키죠. 중종 때 대립제를 합법화시킵니다. 대립가를 정해가지고 몇 포, 대립가는 몇 포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군juk 수포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공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 도망을 하는 사람들이 빈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웃에게 납부하거나 친척에게 막 대납을 시킵니다. 이런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동몽수지라는 책이 이때 또 간행이 되죠. 주자가 쓴 것이죠. 주자가 조선 아동 교육용으로 이때 간행이 되죠. 그죠? 1917년에 동몽수지. 그리고 이륜행실도라고 김한국이 쓴 것이 간행이 됩니다. 이륜행실도. 연장자와 연소자 그리고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훈몽자회가 또 최세진이 쓴 것이죠. 또 이것이 또 간행이 됩니다. 훈몽자회. 그리고 서경덕이 양명학을 수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율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일체 구호 업무를 통합시켜서 여기서 관장케 합니다. 그리고 의청을 폐지하죠. 그죠? 그리고 명종 때가 되면은 인격적인 난을 일으킵니다. 그죠? 수치제도 때문에 이게 수치제도가 너무 문란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못 살겠다는 농민들이 인격적 위하로 몰려들죠. 그래서 인격적인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 남치근이 토포사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인격적인 난을 진압하는데, 인격정은 황해도 백정 출신입니다. 힘이 무진장이 세었대요. 9월산이 본거지고죠. 경기 황해도 일대에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딥니까? 몰락한 양반, 아전, 평민 등을 규합해서 의협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협 활동. 그죠? 의협 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노락질 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의협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우리도 의협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난을 일으킵니다. 인격적인. 자. 그리고 16세기에는 석봉체가 유행하죠. 한호의 석봉체. 한석봉이죠. 한호가. 외교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예쁘죠? 잘 썼죠. 그죠? 명필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명필. 외교문서에 작성을 했죠. 자, 그리고 16세기는 이제 살인들의 시기니까 순백자가 유행하는 것이죠. 자, 고생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붕당과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 전투 순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